1996년 9월 9일 오후 4시 39분경 일본 도쿄도 카츠시카쿠의 시바마타라는 곳에서 옆집에서 화재가 일어났어요 라는 급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현장에 소방대원들이 딱 도착을 했을 때 화재가 난 집의 주인이었던 고바야시 겐지 씨의 시멘트로 된 2층 집이 불에 탄 상태였고요. 양옆 가택의 벽도 불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이 다 싸그리 타고 있는 상황. 이 해당 이 불은요 6시경에 꺼졌는데 불을 다 끄고 보니까 이 집 안에서 심상치 않은 흔적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바야시 겐지 씨의 이 집 2층에서 당시 21살이었던 고바야시의 딸 준코 양이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된 거예요. 이 시신을 딱 보는 순간 경찰과 소방관들은요 촉이 온 거예요. 아, 이거 단순 방화 사건이 아니구나. 이거 살해에 의한 방화구나. 당시 준코 양은요 셔츠와 반바지 차림으로 옆으로 누워 있었다고 하고요. 이 상반신이 이불에 덮여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입과 양손에 접착 테이프가 붙어 있었고요. 다리는 스타킹으로 묶여져 있었습니다. 이때 준코 양이 입고 있었던 옷이나 몸에요 폭행을 당한 흔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얼굴과 오른쪽 목 부분에 6차례 흉기에 찔린 흔적이 있었습니다. 범행 흉기는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준코 양은 사건이 일어난 9월 9일부터 이틀 뒤인 9월 11일경에 미국으로 유학을 갈 예정이었어요. 경찰은요 준코 양의 다리에 묶여 있었던 스타킹이나 입에 붙여 있었던 테이프로 뭔가 단서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만약에 스타킹 그리고 테이프를 이 범인이 미리 준비해와가지고 현장에서 쓴 거라면 그 판매처만 알아내게 되면 범인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이것들은요 시중에 파는 흔한 물건이었어요. 구입처를 딱히 특정해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준코 양의 사망 사인은 과다출혈, 폐에서 그을음이 검출되지 않은 걸 봤을 때 아무래도 이 범인 준코 양을 먼저 죽인 뒤에 증거인멸을 위해서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이 됐어요. 사건 현장인 이 집의 현관에 성냥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냥갑 안에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혈흔이 나온 거예요. 중요한 단서죠. 아, 이걸로 범인 잡으면 되겠네. 하지만 이때는요 1996년도예요. 지금처럼 과학 분석 기술이 많이 발전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혈흔이 나왔는데 이게 중요한 단서가 되지는 못했어요. 그저 아무래도 사건 당시에 이 피해자인 준코 양이 저항하면서 이 범인이 그 과정에서 상처가 났고 그러면서 그 피가 성냥갑에 묻게 된 것 같다라고 추정할 뿐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요 이미 지났어요. 2011년도까지였는데 다행히 그 전에 일본의 공소시효가 폐지가 되면서 현재까지도 이 사건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고로 이 말은 이 사건 아직까지도 범인을 잡지 못한 일본의 미제 사건이다 라는 거죠. 옆에 보시는 것처럼 범인 현상금도 걸렸어요. 500만엔에서 800만엔으로 그 금액까지 올리면서 이 경찰들이 이 범인을 잡는데 이제 혈안이 되어 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준코 양은요 당시에 일본 명문대 4학년생으로 부모님과 언니가 있었습니다. 학교 성적도 우수했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건이 일어난 이틀 뒤에 미국 시애틀 대학교에 유학을 떠나기로 되어 있었어요. 아니 얼마나 들떠 있었겠어요. 미국으로 유학인데. 그런데 이틀 전 이런 시기에 변을 당한 거죠. 사건 전날 이 준코 양은요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중학교 동창과 고민 상담을 하고요 새벽에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날 아버지는 아침부터 이제 후쿠시마로 출장을 가게 되셨고 언니는 주우구에 있는 병원으로 출근을 했어요. 그리고 오후경인 3시 50분경에 어머니가 이제 미용실에 이제 시간제 근무를 나가야 돼서 이때 집에 있던 준코 양한테 그런 거예요. 엄마 나갔다 올게. 이렇게 인사를 한 거죠. 그리고 이때 준코 양이 그랬대요. 엄마 지금 비 오는데 자전거 타고 갈 거야? 그러니까 전혀 이상할 게 없는 평범한 대화를 나눈 거예요.
하지만 이 짧은 대화가 모녀 간의 마지막 대화가 돼버렸습니다. 이때 엄마까지 출근을 하고 집에 이제 피해자인 준코 양만 있었는데, 이때 이제 어머니가 나가면서 현관문을 안 잠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에 준코 양이 뭐 따로 잠근 건지 아니면 안 잠갔는지 뭐 그런 건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출근을 하고 나서 불과 50분 사이에 이 준코 양은 정체불명의 누군가한테 살해당했습니다. 자, 오후 3시 50분경에 이 엄마가 마지막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 25분 정도 후인 4시 15분경에요. 근처 주민이 이 준코 양의 집 앞을 지나가게 됐는데, 이때는요, 이 집에 화재가 일어나는 기색은 전혀 없었다고 해요. 멀쩡했다. 경찰이 조사를 통해 알아낸 단서는요, 첫 번째, 범인은 강아지, 개를 여러 마리 키우고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준코 양의 입과 그리고 양손에 접착 테이프가 붙여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접착 테이프에 개털이 엄청 묻어 있는 거예요. 조사 결과 그 테이프에서만 3종류의 개털이 나왔습니다. 준코 양의 가족들은요, 한 번도 개를 키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개털 어디서 나왔을까? 아무래도 이 범인, 개, 강아지 여러 마리에 둘러싸인 그런 생활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 단서는 범인의 혈액형은 A형이다 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현관에 떨어져 있었던 성냥갑, 여기서 나온 혈액, 피를 조사해보니까 A형이 나온 거예요. 아니, 준코 양의 가족들 중에는 A형이 없어. 그러면 이거 누구 피겠어요? 범인의 피일 확률이 높고 범인이 A형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겠죠. 사건 전날 그리고 당일날 이 준코 양의 집 근처에서 심상치 않은 이상한 남자들을 목격했다라는 목격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목격자들 중에 한 명은요, 사건 당일날 한 오후 4시경에 하얀 장갑을 낀 20대에서 30대 남자가 갑자기 이 준코 양의 집 쪽에서 달려 나오더니 근처 시바마타 역 쪽으로 달려가더라 라는 거예요. 이때 비도 오고 있었는데 그 남자는 우산도 없었고 온몸이 젖은 상태로 8월이었던 그 더운 날, 비까지 와가지고 엄청 더 찝찝한 날 하얀 장갑을 끼고 있었다고. 지금 말씀드린 이 목격자분은요, 그 심상치 않았던 남자 20대에서 30대 사이로 보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목격자는요, 아니 오후 4시경 저는 그때 50대에서 60대 남자가 준코 양 집 앞에 서 있는 걸 봤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목격자는 사건 며칠 전에 20대 후반의 남자가 라이터를 들고 준코 양의 집 근처를 어슬렁거리는 걸 봤는데, 이때 그 남자가 자전거를 타면서 막 큰 소리로 군가를 부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건 3일 전 정오 때는요, 40대 남자가 준코 양의 집 근처에 있는 다른 집 몇 군데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그 집주인한테 걸려가지고 쫓겨나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남자가 계속 정신을 못 차린 건지 이 준코 양의 집 앞에서 라이터를 찰칵찰칵 소리를 내면서 만지고 있는 걸 봤다라는 목격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 이 목격자들이 봤다라고 주장하는 이 준코 양의 집 앞에서 목격된 수상한 사람들의 연령대가요, 다양한 거예요. 20대였다, 30대였다, 40대였다, 50대였다. 사건 당일 이 준코 양의 어머니는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집 현관문을 잠그지 않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화재 발생 후에 확인해보니까 집 현관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문고리에서 별다른 지문은 검출되지 않았어요. 당시에 이 준코 양의 집에는요, 사라진 게 있었습니다. 바로 1층 찬장 서랍에 있었던 1만엔 정도의 돈, 이 돈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처음에 경찰은요, 아, 이거 강도살인이구나, 돈 훔치러 들어왔다가 이 준코 양이랑 마주쳤고 이 준코 양이 놀래가지고 거세게 반항하니까 이 범인들이 놀래가지고 죽이고 불내고 도망간 거구나 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준코 양이 쓰러져 있었던 2층 방 안에도요, 예금 통장에 현금이 14만엔 정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범인들 그거는 전혀 손을 안 댄 거예요. 강도가 아닌가?
그리고 이 준코양의 아버지가 사용하고 있었던 이 집안용 슬리퍼가 준코양이 쓰러진 방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즉 이 말은요, 누군가가 집안용 슬리퍼를 신었다라는 건데, 아버지 슬리퍼거든. 준코양은 이거 안 신거든. 누가 신었으니까 슬리퍼 위치가 옮겨져 있었겠죠. 그렇다면 준코양이 사건 당일 일면식이 있는 누군가를 집에 불렀고, 이거 신어 하면서 아버지 실내용 슬리퍼를 준코양이 건넨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군가는 이 슬리퍼를 신었고, 후에 준코양을 범인이 죽였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뭐 강도들이 갑자기 이 집에 쳐들어와가지고 슬리퍼를 챙겨 신었을 가능성은 솔직히 적잖아요. 그렇다면 강도 목적이 아닌 원한에 의한 범죄인 걸까요? 아니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도시점검. 도시점검 맞습니다. 혹은 무슨 점검 맞습니다 하면서 외부인이 들어온 거지. 그러니까 뭔가 이 준코양이 슬리퍼를 건넨 거예요. 이거 신고 들어오세요 이렇게. 그런데 그 범인이 이제 그렇게 가장을 한 거였고 죽인 게 아니었을까. 뭐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 하지만 피해자 준코양의 주위 평판은요 매우 좋았습니다. 누군가한테 원한을 살 성격 아니다 라고 다 하나같이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또다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혹시 이 준코양 스토커가 있었나? 라는 거예요. 이 범인은요 어머니가 집을 나간 직후에 이 집으로 침입을 했습니다. 마치 지금 준코양이 집에 혼자 있다라는 걸 아는 사람처럼 마지막으로 엄마가 나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들어가가지고 범행을 한 걸로 추정이 돼요. 거기다가 이 준코양 유학 가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10일 전에 이 준코양이 자정 무렵에 한 모임에 갔다가 이제 그 모임이 끝나고 귀가하고 있는데, 그 도중에 신원불명의 한 남자한테 미행을 당했대요. 그래서 이제 너무 무서웠던 거야. 그래서 집을 가다가 빠꾸해가지고 역으로 다시 돌아온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역으로. 뭐 이제 근처에 있는 역. 이걸로 봤을 때 혹시 준코양 스토킹을 당하고 있진 않았을까? 이 준코양의 가족들은요 한순간에 소중한 딸을 잃은 것도 비통한데 거주하던 집까지 잃으면서 남은 가족들 갈 곳조차 없어졌습니다. 이 준코양의 외할머니 집으로 가족들이 들어가가지고 살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한순간에 집도 잃어버리고 소중한 딸도 너무 마음 아프게 잃어버리고. 이 준코양의 어머니께서는요 20년 하고도 더 훌쩍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불단 앞에서 24년 전과 똑같이 매일 아침 매일 밤 이 준코양의 식사를 챙겨주고 있다고 하고요. 준코양의 생일인 12월 10일에는 딸이 생전에 좋아했던 크로켓을 만들어 올리면서 아직까지도 딸을 가슴에 묻고 그리워하며 지내신다고 해요.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그 마음의 고통은 감히 상상도 못한다고 하잖아요. 더군다나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 범인도 못 잡고 있으니 이 얼마나 한으로 남아 계시겠어요. 이틀 뒤에 미국 유학을 앞두고 있었던 꽃다운 21살의 여대생을 잔인하게 죽인 범인은 누구인 걸까요? 강도인 걸까요? 아니면 원한? 혹은 스토킹? 그래서 오늘은 1996년 일본에서 발생했던 한 미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